안녕하세요. 남자의 책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영옥 작가님의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제목만 보면 아주 긍정적인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보니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불편한 점들을 잘 꺼내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아주 적절하게 제시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이 저는 이번 책으로 처음 알게 된 작가님인데 좀 알아보니까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를 사랑하는 연습, 그리고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등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목만 봐도 굉장히 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읽은 책만 봐도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 슬럼프가 왔을 때 기억해야 할 것. 첫째, 삶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늘 후회와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자. 나만 유독 후회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님을. 나의 선택에 대해 자꾸만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둘째, 나보다 어떤 부분에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비교하며 배울지언정 비교하며 주눅들지 말자. 분명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타인에게도 상대방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기에 비교를 하게 되면 정말 끝이 없다. 셋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일이라도 괜찮다. 가끔은 놓아주고 포기하자.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선 일이더라도 해결책을 찾으려던 노력은 분명 내 삶의 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쉬는 것도 아주 큰 능력이다. 넷째, 오늘도 서툴고 실수를 했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낸 나에게 고맙다고 해주자.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실망하기보다 내가 나를 보호해줘야 한다. 그 힘든 거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나 정말 잘했어.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내가 미련하거나 용기 없는 게 아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져주는 게 마음 편하다. 그 편한 마음으로 인해 비축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자. 여섯째, 자신감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 밥 든든히 먹고 당당히 나아가자. 까짓 것 어때? 우리 곧 죽어도 자신감은 잃지 말자고.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아지지 않을 때.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냉장고에 있는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한 입 베어 물어보지만 여전히 눈밑은 어둡습니다. 어느 날은 다소 지저분했던 방을 정리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구석구석 정리하면서 눈에 밟히는 지난 인연의 흔적이 내 맘에 콕콕 밟힙니다.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누워봐도 매트리스가 까칠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괜히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오면 지금은 기분이 좀 그래서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다 잠이 듭니다. 일어나니 창밖은 어둡습니다. 친구에게는 서운함이 담긴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싫어서 피한 게 아닌데 말이죠. 깜깜한 풍경에 괜한 오해까지 생기니 마음은 우울함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모릅니다. 담배를 태우며 전화를 하는지 아닌지 그 호흡의 소리만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걸요. 아빠, 담배 피워?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뻐끔뻐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빠 담배 끊었잖아. 왜 또 피우는 거야? 핀잔을 줍니다. 아빠는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아마 우리 아빠도 그랬을 겁니다. 괜찮은 척 해봐도 괜찮아지지 않아서 그러다가 괜히 일만 더 꼬이고 그래서 그렇게 굳건히 약속했던 담배를 다시 뻐끔뻐끔 그래야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뻐끔뻐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나서 안부를 묻고 싶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급 후회가 됩니다. 이럴 땐 모르는 척 넘어갈 걸 그랬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뿐인 아빠의 숨구멍을 막아버린 건 아닐지요. 이야기가 오가던 중 뜬금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타이밍이 좀 그렇습니다. 아빠가 아직도 담배를 태우고 있던 건 나보다 긴 여정 동안 괜찮아지려고 해도 괜찮아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아빠의 뻐끔뻐끔을 내가 전파로 느끼듯 나의 흐느낌을 아빠도 전파로 느낍니다. 그래서 아빠는 허겁지겁 전화를 끊으려는 나를 막지 않아 주었습니다. 왜 오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붙잡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좀 개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나에게 울 구멍을 내어준 셈입니다. 아무리 괜찮아지려고 해봐도 괜찮지 않던 나의 마음에 조금은 볕이 쬐입니다. 마음에 잔뜩 낀 먹구름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력해봐도 노력대로 안 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이 꼬이고 꼬여 깊은 한숨을 쉬었겠죠. 그러나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고 동질의 아픔을 나누고 펑펑 울고 조금은 기분이 풀리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도 삶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다 감히 말해봅니다. 마음만큼 생각만큼 다 되진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치유와 희망을 얻습니다. 굳이 괜찮은 척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겁니다. 모두가 서툴더라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툴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그 안에 목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괜찮아지지 않더라도 우리 오늘 괜찮습니다.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위로와 희망 같은 걸 찾아냅니다. 동질의 마음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무던히 껴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쉽게 허락하지 말 것. 지난 세월에 돌이켜보면 나를 성장시킨 건 뼈아픈 말이 아니었다. 나를 무너뜨릴 뻔한 일련의 사건도 아니었다. 또 그것을 당해낸 인고의 시간도 아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수한 계기로부터 꾸역꾸역 변화해온 나 자신이었다.
상처의 덕도 시간의 덕도 아닌 결국 변화하고자 하는 나의 덕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되도록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긴 시간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픔이 나를 성장시켜 줄 거야 생각하는 자신을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있을 상처를 쉽게 허락할 명분을 줄 뿐이니 그런 것들로부터 성장한 당신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의 계기를 찾아 꾸역꾸역 변화해왔을 당신이기에 모든 상처가 다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상처를 성장의 이유라 합리화하며 쉽게 허락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 자신을 찾아라. 러시아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는 말했다. 유학을 가서 가장 놀랐던 점은 그들의 시선에 있었다고. 한국에서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 하세요? 부터 어디 학교 나왔어요? 까지 상대의 소속 집단에 대한 물음이 가득했지만 유학을 간 먼 나라에서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한다. 넌 무엇을 가장 좋아해? 나는 이런 거 좋아해. 같은 그들은 나 혹은 너에 집중하지 우리 그들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눈치였다. 본토에 돌아와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한다. 우리가 소속된 집단과의 연관성에 지대한 신경을 쓴다는 것. 그만큼 나 자신보다 내 주변을 더 많이 의식한다는 것도.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유독 잘 응집될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니까. 유대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기도 하니까.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주변에 신경을 곤두세울 동안 자신의 존재는 희미해지기 마련이고 내가 없는 우리에선 그 유대가 빠르게 식고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내 존재와 주변에 대한 회의감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우리가 숨쉬는 사회에서 내가 없다면 완성되지 않았을 것들에 나라는 존재만 쉽사리 없어지곤 한다. 언제부턴가 소속이 전부가 되어 타인을 너무 의식하고 사는 건 아닐까. 나와 너는 어디로 가고 그들만 남게 되었을까? 어쩌면 이 각박한 사회에서 끈끈한 결속을 위해 나는 달려가겠지만 끝은 윌리를 찾아라처럼 눈 부릅뜨고 나를 찾아야 하는 숙제 같은 게 남아있다는 느낌이랄까. 1년에 딱 한 번뿐인 날. 크리스마스에 딱히 약속이 없어 집에서 원고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하고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나 그냥 집에서 일하고 있었어. 할 일 없으면 나와. 애들이랑 술 한잔 하게. 나 원고 마감이 급해서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1년에 하루뿐인 날인데 아깝잖아. 나와. 사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나가봤자 사람에 치일까 싶어 따뜻한 집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원고를 퇴고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친구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다음에 술 한잔 사겠다는 이야기를 건네며 마무리합니다. 괜한 아쉬움이 듭니다. 맞아. 진짜 1년에 딱 한 번뿐인 날인데 나갔어야 했나? 하고요. 잠깐 그러고 보니 어제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날 아니었던가요? 하루 전에
12월 24일도, 한 달 전에 11월 25일도 1년의 하루뿐인 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1년을 논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올해에 있는 12월 25일은 인생의 한 번뿐인 날입니다. 하루 전에 12월 24일도, 한 달 전에 11월 25일도, 그리고 곧 찾아올 바로 다음 날 12월 26일도 인생의 단 하루뿐인 날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니 끝이 없습니다. 이 글을 끄적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아니 또 이러면서 지났을 1초 전도, 전부 1년을 넘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되돌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임에도 순간 잊고 살았습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모든 하루는 1년의 하루뿐인 날이며 모든 순간은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영영 되돌리지 못할 하루를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순간 전부 되돌리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또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택별에서 지나 보내기 아쉽다 느꼈던 모든 날들, 전부 보통의 날과 같은 거였습니다. 시간 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듯 모든 날들도 공평해집니다. 특별히 아름다울 날도, 행복할 날도, 슬플 날도, 특별히 힘들 날도 단 하루뿐이며 다신 반복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멋있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1년에 한 번뿐인 날이라며 어느 기념일에 의미를 가중한다면 나는 답해야지 생각합니다. 모든 날은 1년에 한 번뿐이라고 말이죠.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어땠는지요? 그 한 달 전은 어땠는지요? 둘 다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에 걸맞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요? 모든 하루는 동등합니다. 똑같이 지나고 똑같이 머무르며 똑같이 특별하고 똑같이 별거 없습니다. 같은 온도라도 누군가는 따뜻해지고 누군가는 쌀쌀해집니다. 거리가 얼어붙고 세상이 하얗게 물드는 겨울이 한 걸음 물러서고 봄이 한 발짝 다가옵니다. 4월. 제법 다정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내 맘도 잇따라 그 다정함을 만끽하며 이야기합니다. 날이 따뜻해졌네. 따뜻해졌다고 말이죠. 따뜻해졌답니다. 따뜻. 완연한 봄날처럼 완전히 풀어진 건 아닌데 제법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날씨는 10월 정도의 날씨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10월의 기온은 지금 4월의 기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낮엔 햇볕이 쨍해 더운 듯 하지만 저녁이 되면 아직까진 서늘한 날씨 말이죠. 참, 그러고 보니 10월 정도엔 따뜻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아마도 쌀쌀해지네 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4월과 10월, 4월의 기온과 10월의 기온, 둘 다 수치상으론 다를 거 하나 없는 영상의 온도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4월은 따뜻해졌다는 반응이고 10월은 쌀쌀해졌다는 반응이죠. 어쩌면 온도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그 절대적인 수치보단 상대적인 감각에 영향을 받나 봅니다. 절대적 수치가 아닌 상대적인 감각에 영향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랑 똑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언어와 관계입니다.
말과 관계는 측정할 순 없지만 분명한 온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관계의 온도 또한 절대적인 수치보단 상대적인 감각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죠.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말을 건네거나 시덥지 않은 응원을 건네도 누군가는 따뜻하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조금의 시비를 걸어도 시덥지 않은 장난이라도 누군가는 쌀쌀하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상대가 나에게 감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큰 위로를 건네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의 전 상태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을 뿐이니까요. 또 상대가 별일 아닌 걸로 서운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쪼잔한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겠죠. 상대는 제법 포근한 계절을 보내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대를 서운하게 했다 해서 내가 엄청 잘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표현은 분명 영상의 온도였지만 상대는 제법 쌀쌀해졌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보다 더 많은 예는 끝없이 존재하겠죠. 서로의 계절에 따라 지금의 말과 관계는 포근해지거나 서운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나도 모르게 미움받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의 이전 상태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고 나의 이전 상태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겠죠. 문득 연인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맞는 말이지만 꼭 인연에만 국한하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들 전부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기적 같은 타이밍이 있어야겠죠. 서로를 향한 노력이 서로의 계절에 제법 어울려서 서로에게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해서 전하는 영상 기온을 하필이면 쌀쌀해진다 말고 따뜻해진다 느끼는 기적 말이죠. 늘 그랬듯 계절은 돌고 돌겠죠.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누군가에겐 응원이 되었겠죠. 누군가에겐 헤어짐이 있고 누군가에겐 만남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편합니다. 노력만으로 닿을 수 없는 진심이 언어.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인연.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던 계절. 그리고 그 계절은 지금도 돌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잘 살아. 그게 최고의 복수야. 사람에 대해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 다짐하는 한 가지 신념이 생겼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원하는 건 분노와 후회로 망가지는 내 모습이라는 거.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닌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진짜 잘 살아내야지 정도의 다짐. 아프지 말고 망가지지도 말고 그까짓 일 아무렇지 않게 생각될 정도로 내가 잘 되어야지. 아주 올바르게 복수해야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원하는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지. 아주 조금이라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성장해서 부러움을 못 이기게끔 만들어내야지. 순간의 선택으로 나 같은 사람을 놓친 거 후회하게끔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 괜히 복수심 품고 감정 낭비하지 말자. 나 하나만 신경 쓰자. 너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너의 망가지는 모습이라고.
그거 잊지 말고 너 하나 정말 잘 살아내라고. 잘 살아내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던 당신에게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해도 후회할 것이고 하지 않아도 후회할 것이라면 차라리 해보고 후회하라? 좋아하는 것이라도 일이 되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나는 글쓰기, 즉 하고 싶은 일을 택한 사람 중 하나이다. 직접 겪지 않아도 어렴풋이 알고 있듯 하고 싶은 일을 해도 행복할 수만은 없다. 주위에 반대도 있었고 뭔가 이뤄내지 못했단 눈치를 보일 때도 많았다. 살 오른팔을 걷는 것 같았고 매일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된 기분이었다. 모든 일이 되는 순간 생각지 못한 스트레스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 그때의 나로 돌아간다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다짐했던 나를 말리고 싶다. 그거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이라고, 건강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마음이 누구보다 힘들 거라고. 그냥 예정되어 있던 길 그대로 가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본다. 내가 좋아하는 일 대신 내가 가고 있던 길을 택했더라면,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가정해본다. 그리고 한참 고민하던 나로 돌아간다면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그렇다면 나는 똑같이 말릴 것이다.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나를 말리고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 길은 지루하고 뻔하다고. 네가 한 만큼 누가 너를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조금 더 주체적인 일을 택하라고. 하고 싶은 게 뭐가 중요한가? 어떤 길을 가든 반대편이 새롭고 반대편이 가치 있어 보일 것이다. 사람은 늘 안정권에 들어서면 새로운 게 눈에 뵈는 법이다. 내가 딛고 있는 길이 가장 어렵고 고되고 지겨운 길일 것이다. 그러니 하고 싶은 일보단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 사람은 결국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욕구가 있을 것이고 그 욕구를 따르는 것이 가장 편하다. 가 가장 중립적인 생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유명해지고 싶다. 돈을 잘 벌고 싶다. 간섭을 받으며 일하고 싶지 않다. 따위의 거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았을 때의 욕구에 지금 일이 어느 정도 상응한다면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또 계획하지 말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본성이 이끄는 욕구와 정반대의 일이라 생각이 든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후회가 적은 일일 것이다. 길을 꾸준히 걷다 보면 다른 길이 나오기 마련이다. 나의 길을 믿고 걸어가면 그 길은 더 좋은 기회로 나를 인도하기 마련이다. 지금 나의 계획은 후에 아주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다. 내가 지금 흥미로워하는 것도 계속 바뀔 수 있다. 그러니 예전의 나로 되돌아가서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일이든 너무 멀리 계획하고 정해두지 말라 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반대편이 새롭고 흥미롭고 출중해 보일 것이기 때문에. 다만 확실한 건 나는 걷다 보니 가고 있는 길 이외에 또 다른 길이 여러 길을 보았고 내가 손에 쥔 선택지 말고도 세상엔 흥미롭고 매력적인 일이 넘쳐 흐른단 것이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나중에 분명히 틀어질 것이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중에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이다. 단순히 재미와 흥미 그리고 계획으로 무언가를 정하기엔
너무 많은 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선택했으면 후회하지 말 것.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지 못한 길이 아쉬워 보일 것이다. 후회할 시간에 열심히 달릴 것. 나를 믿고 내 선택을 지지해 줄 것. 만약 선택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기억할 것. 우리는 멈추지 않는 한 언제까지 청춘이다.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일단 행할 것.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 이끄는 일이니.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을 피하라는 건 그 사람 성격이 유독 더러워서가 아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유독 쉬운 사람이라 피하라는 거다.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태도가 되기 마련이지만 유독 쉬운 사람에게는 쉽게 그렇게 된다. 성격이 유독 별로인 사람이기보다 나에게만 유독 별로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에겐 본성이 나쁜 사람보다 나에게만 나빠지는 사람이 더 별로인 것이다. 걔 안 그렇던데? 이런 말에 혹해 여지를 주지 말자. 원래 나쁜 것보다 나에게만 나쁜 게 더 악질인 것이다. 사랑 때문에 아파했던 당신이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시간을 내고 돈을 쓰면 소중한 마음을 준다 생각하며 그 마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계산해 가면서 자신이 준 마음만 값비싸게 생각하는 사람 말고 사소한 것이라도 자주 표현해 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고마워. 보고 싶어. 뭐 먹었어? 오늘 하늘 참 예쁘다. 하루 온종일은 아니더라도 사소한 거 놓치지 않고 공유하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나를 구석구석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예쁜 말로 나의 하루를 꾸며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예쁜 말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멀리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는 예쁜 마음에선 예쁜 말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 또한 아주 올곧은 사람일 테니. 무엇보다 당신에게 딱 맞는 사람이 아니라 덜 맞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맞추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 그런 마음에서 사랑이 더 깊이 있게 자라는 것이니. 사랑 때문에 아파했던 당신에게 꼭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 애를 행복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었다. 그 애를 행복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다정한 마음이었다. 그때 그 애를 따뜻하게 안아준 건 내가 건네준 마음이 아니라 그 애가 나에게 건네준 마음이었다. 내 덕에 행복하다 말해도 사실 내 덕은 없었다. 나에게 보낸 사랑이 부메랑처럼 되돌아가 그 애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였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아이의 마음일 뿐이었다. 그것을 아는지 쉼표 하나 없이 나를 사랑해야 하는 상대와 어느새 지쳐있는 내가 있었다. 언젠가 나는 우리의 행복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 잘못된 행복이라 여기고 이젠 우리가 제대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도망치며 그런 핑계를 대내었다. 사람은 때로는 어떤 것으로부터 행복한 건지 자주 헷갈려 했다. 사랑은 때론 뒤늦게 사랑이었다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언제부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닐 수도 있었다. 넌 언제나 일부였고 난 언제나 전부였지. 나에게 있어 전부가 고작 당신의 일부라는 생각에 나는 상실했다. 어쩌면 나는 너의 인생에 수록되지 못하고 부록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 어쩌면 너의 생의 부록이 나에겐 지독히 수록되었다는 느낌. 있어도 없어도 그저 그런 존재라는 상실. 아니 어쩌면 상실보단 절망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나는 내 모든 걸 바쳐도 너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라는 공허함. 너는 너의 일부를 건네도 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충분함이라는 완연함. 마음을 정의하는 정확한 수치는 없어도 나는 알았다. 넌 언제나 일부였고 난 언제나 전부였다는 것. 계량될 수 없는 절망이었다.